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수를, 아우, 감사합니다. 아, 네. 칠 거면 확실하게. 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3주간 이제 사랑방에서 여러분 무료 특강을 해요. 네. 오늘은 이제 르노르망이라는 카드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점성술 주사위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는 주역 타로에 대해서 할 건데, 특강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서 무료 특강인데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체를 다 알려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잠깐 2시간 들었지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쉬운 내용으로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요, 제목이 그랑블루 르노르망 100% 활용 방법이에요. 이 르노르망이라는 타로 카드는요, 르노르망이라는 여사님이 만드신 카드거든요.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다들 눈길을 피하시면서 여러분, 놀랍게도 나폴레옹 시절에 만들어졌던 카드예요. 그래서 요 르노르망 카드는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르노르망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진짜 다양한 종류의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만든 그랑블루 르노르망을 1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2시간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르노르망 카드에는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원소와 도형 리딩으로 한번 해볼게요.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안내를 할 건데요. 예전에는 여러분 밴드에서 그랑블루의 타로 세상이라고 검색을 딱 하시면 이렇게 검색이 됐었어요. 그래서 2개 중에 멤버 수 많은 걸로 하세요 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이제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선생님 유튜브에 보니까 밴드 오픈되어 있다고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던데 검색이 안 됩니다 하고 연락 주신 분 계셨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거 비공개 밴드로 전환한 이유가, 이게 오픈되어 있는 밴드다 보니까 광고들이 너무 많이 붙고, 광고만 붙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약간 그 선정성에 논란이 될 만한 막 이런 조언을 한가요? 막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붙어서 어쩔 수 없이 비공개 밴드로 전환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알려드립니다. 정말 공부하기 위해서 밴드 들어오실 분들은 요 초대장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네, 그 광고하시는 분들이 이것까지 보고 들어오진 않겠죠? 근데 주의하실 게 마지막에 요거 81 아니고요. 영어 소문자 L이에요. 그래서 요거 좀 잘 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요거 걱정하지 마세요. 2분은 제가 요거 화면 다 캡처해서 오늘 강의 끝나고 다 카톡으로 다 보내드려요. 정말 선명한 화면을 다 보내드리고 녹음까지 보내드릴 거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유튜브 봐서 더 잘 아시죠? 그 정도 서비스는 기본으로 해드립니다. 자, 요거 나중에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요. 나중에 요걸로 해서 밴드 들어오시면요, 안에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요, 유튜브에서 여러분 줌마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르노르망 카드 말고도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 페타로 관련된 것도 있고 서양 점성술에 대한 것도 있고 다양하니까 들어와서 공부하세요. 줌마술은요, 줌마의 힐링 기술의 약자입니다. 네. 기왕 들어오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밴드인데요. 여기 제가 비공개 밴드로 전환한다고 공지를 해놨죠. 이 밴드에 들어오시면 유튜브에 올려졌던 그 내용들을 주제별로 페타로, 그리고 서양 점성술, 점성술 주사위, 이렇게 주제별로 제가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재생 목록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밴드 들어오셔서 유튜브 이렇게 찾는 거 번거로우시다 하시면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카페도 제가 오픈을 했는데요. 이거는 완전 다 오픈되어 있는 카페는 아니고요. 유료 수강생들만을 위한 공간이에요. 왜냐면 안에 제가 그 수많은 임상 사례를 다 올려놨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오픈하면 진짜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아시죠? 제가 유튜브에 자료 아낌없이 올리는데 올렸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오는 자료들이 있어요. 왜 내렸을까요? 오픈하기 싫어서? 아니고요. 항의 들어와가지고요. 다른 타로 강사님들이 이런 것까지 다 유튜브에 다 올리냐고 막 항의를 하셔갖고, 본의 아니게 다 올렸다가 다 내리는 이런 사례가 생겨갖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재를 받지 않을 만한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카페예요.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 심볼론, 오쇼젠, 점성술 주사위, 주역 타로, 주역 주사위, 호로스코프 벨린, 팩타로, 르노르반까지 제가 하는 모든 강의에 실전 사례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욕심나시죠? 네. 네, 들어오시려면 유료로 수강하시는 게 한 가지만 있어도 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욕심나시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나폴레옹 시절에 만들어졌던 르노르만 카드, 지금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진짜 많은 종류의 카드가 있어요. 사실은요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는 카드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르노르만 카드가 뜨는데요. 사실 여기 없는 카드들도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그랑블루 르노르만 카드를 오늘 배우러 오셨습니다. 자, 카드를 펼쳐보면요. 1번부터 36번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쫙 펼치면 색깔이 진짜 알록달록하죠. 어머, 선생님, 색깔을 왜 이렇게 정신없게 하셨어요? 좀 통일되게 알아보기 쉽게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기에는 사실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제가 밝혀드릴게요. 어떤 비밀이 있나? 자, 카드를 보시면요. 어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로 카드에 그런 그림 없어요. 정말 심플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각각이 뭔가 잠깐 알려드릴게요. 위에는 이 숫자가 카드의 번호예요. 이 뿌띠 르노르만 카드는요 3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36장에 이게 몇 번 카드인가 하는 번호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르노르만 카드 중에는 식물 그림이 있는 카드도 있어요. 소수긴 하지만 제가 만든 카드는 식물 그림은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활용도가 좀 떨어져서 요즘 옛날만큼 사람들이 식물에 관심이 없어서 그 식물 그림을 넣는다 한들 보시고 이게 뭐네 하고 알아보지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서 빼버렸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사자자리의 기호인데요. 이제 다음 주 우리 점성술 주사위를 배우시면 요거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치에 행성 기호, 별자리 기호, 그리고 12하우스 중에 뭔가가 들어가는 자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는 지금 다이아몬드의 에이스잖아요. 트럼프 카드의 어떤 건가 그 번호가 나와 있는 자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르노르만 카드 중에 신체 부위가 들어있는 카드도 있어요. 건강 리딩할 때 그 카드가 나오면 아이고 다리가 안 좋으시군요. 이런 식으로 리딩할 수 있도록 그림이 들어져 있는 카드도 있는데 이 카드에는 없어요. 건강 관련 그림은 없지만 건강 리딩은 가능합니다. 네, 그 방법은 제가 심화반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랑블루 카드 구입하시고 쭉 펼치시면 요렇게 많은 카드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요게 뭐냐면 여러분 추가덱이라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죠?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안에 보시면 클로버, 하트, 스페이드, 다이아몬드 이렇게 그 4원소에 맞춰서 특성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도형에 대한 설명이 또 들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트럼프의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리고 잭, 퀸, 킹, 에이스 그 각각의 도형이 하나씩 딱 정해져서 들어가 있어서 다른 르노르만 카드에 없는 이 도형만으로도 리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다양한 르노르만 카드 기호들을 다 정리를 해봤는데 어떤 카드는 트럼프 기호가 들어있고 어떤 건 없고 어떤 건 행성하우스 별자리가 있고 또 어떤 건 없고 그래서 제가 쫙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시중에서 르노르만 카드들 많이 쓰시는데 그 카드들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를 제가 동그라미 X로 이제 표시를 해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랑블루 르노르망은 웬만한 건 다 리딩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식물만 빼고. 네, 아까 식물은 활용도가 떨어져서 제가 일부러 뺐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남녀 추가에 어머 선생님 이건 동그라미도 아닌 것이 X도 아닌 것이 세모는 뭡니까? 하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네, 르노르만 카드를 다른 카드 구입하셔서 보시게 되면 남자 카드가 2장 그 다음에 여자 카드도 2장 이런 카드들이 있어요.
근데 제 카드는 3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남녀의 세모일까? 제 카드는요, 영어 버전과 한글 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카드들처럼 남자 2장, 여자 2장으로 활용해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세모를 해놨습니다. 자, 트럼프 기호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요즘 제가 이제 르노르망 카드도 시대의 흐름을 타니까 카드를 보면 점점 카드가 더 단순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카드조차 없는 그런 카드들도 좀 많아지고 있어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카드가 들어가 있어야, 그 기호가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유니 카드에만 코트 카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물 카드가 여러분 르노르망에도 있거든요. 그게 리딩이 될 텐데 저걸 빼버림으로 인해서 인물에 관련된 이제 리딩을 못하게 되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제 카드는 다 들어가 있어요. 아낌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카드. 자,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클로버, 하트, 스페이드, 다이아몬드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요거를 유니카드에 해당을 시켜보면 완즈, 컵, 스워드, 그리고 여기 펜타클 요렇게 구분해서 넣을 수가 있지요. 자, 여기 지금 잘 보시면 트럼프 카드의 그 기호대로 제가 르노르망의 그 카드들을 다 정리해서 넣어보면 신기하게도 2번, 3번, 4번, 5번에 해당되는 카드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이 르노르망 여사님이 카드를 개발을 하면서 여기가 다 들어간 카드도 있어요. 그 카드는 그랑 르노르망 카드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건 뿌띠 르노르망 카드예요. 그래서 장수가 달라요. 뿌띠는 36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배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뿌띠나 그랑이나 하나만 배우면 다 리딩할 수 있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안 돼요. 그랑 르노르망은 생긴 모양도 다르고요. 리딩하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게 제가 나폴레옹 시절에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수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여기에 2, 3, 4, 5 없는 줄 알았는데 카드가 들어갔던 적도 있었어요. 이 카드가 역사가 진짜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가 들어간 카드도 있다는 거. 하지만 지금은 없고 36장으로 거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2시간 만에 뭘 알려드리면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집에 가서 쓰실 수 있을까? 제가 어떤 주제를 갖고 올까 고민하다가 단답형에 대한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살면서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될 때 많잖아요. 그때 하세요! 마세요! 그걸 카드가 알려줄 수 있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보죠. 자, 아까 제가 알록달록 만들어져 있는 이 카드, 제가 여기 동그라미 세모 X로 표시를 해놨죠. 사실 알고 보면요, 여기 알록달록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빨간 색깔 글자, 파란 색깔 글자, 그리고 보라색의 글자가 있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단답형에서 yes, no, maybe라고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뭘 보면 안다? 글자의 색깔을 보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카드의 그 제목의 색깔을 보고 빨간색이면 yes, 파란색이면 no, 보라색이면 maybe 이렇게 정말 여러분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무료 특강을 한다는데 갈까요 말까요? 이럴 때 카드를 딱 뽑았습니다. 빨간 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자, 선생님 카드는 영어 버전도 있다면서요? 그쵸? 이렇게 영어 버전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당황하지 않고 색깔은 똑같이 갑니다. 네, 그래서 한글 버전을 쓰시든 영어 버전을 쓰시든 다 똑같이 리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글자 색깔 보고 동그라미 세모 X 너무 쉬운데 그거 갖고 무슨 리딩을 하겠어요? 그런 생각 하셨잖아요. 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셔플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카드를 섞는 걸 전문 용어로 셔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스프레드는 뭘까요? 맞습니다. 카드를 펼치는 걸. 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 주 오시면 제가 점성술 주사위 선물로 드립니다. 네, 다음 주 꼭 와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동그라미 세모 X로 답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선생님 만약에요 보라 색깔 세모로 답이 나오면 어떡해요? 오늘 파마를 하러 갈까요 말까요? 그거 딱 뽑았는데 보라 색깔이 나왔어요. 세모네? 어떡하죠? 한 번 더 뽑아봅니다. 그런데 또 뽑았는데 세모다. 어떡하죠? 파마를 하던 말던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됩니까? 그럴 때는요. 이 타로 카드가 답을 줄 수 없다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라색이 나왔다면 한 번은 더 뽑을 수 있지만 또 뽑았는데 또 세모라면 더 이상은 뽑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답을 꼭 들어야 될 상황이면 어떡합니까? 고민되시죠? 그때는 트럼프 기호를 가지고 리딩을 합니다. 트럼프 기호는 딱 두 가지 색깔밖에 없어요. 빨간색 아니면 검정색. 그러면 빨간색과 검정색 중에 뭐가 긍정일까요? 자, 빨간 거? 와, 대박. 오늘 오신 분들 천재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빨간 게 긍정입니다. 똑같이 가야죠. 통일되게.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늘 그랑블루가 사랑방에서 오랜만에 대면 특강을 한대. 잘할까? 하고 뽑아봤는데 짜잔. 자, 잘합니까? 잘한다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못한다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자, 잘할까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하셨죠? 빨간색이네. 동그라미래매. 이렇게 리딩을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럼 선생님 카드를 맨날 한 장만 뽑습니까? 더 나아간 버전 알려드립니다. 이번엔 2장을 해봅니다. 자, 아까랑 똑같아요. 궁금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카드를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카드를 잘 펼친 다음에 2장을 여러분 이게 포인트죠. 순서대로 여러분 카드를 뽑은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대로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장을 놨는데 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카드를 뽑은 순서대로 놓는데 뽑기 전에 나는 결론을 앞으로 할 거야. 나는 결론을 뒤로 할 거야. 이렇게 정하고 뽑으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는 시간선으로 보는 게 편해서 뒤가 결론인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 카드 뽑고 나서는 안 돼요. 뽑기 전에 미리 정하고 하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카드를 뽑은 상태에서 어떻게 안 정해있네 하더라도 뒤집어서 보시기 전에 뒤집기 전에 정하시고 뒤집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독서실에서 밤새 만다고 나간 아들 공부를 잘 할까요? 얘가 진짜 독서실 간 건 맞나? 마음이 불안해서 카드를 뽑아 봅니다. 자, 앞이 결론입니다. 카드를 뽑았는데 이렇게 났습니다. 자, 이 아들 공부를 잘한다면 숫자 1, 못한다면 숫자 2를 남겨보겠습니다. 자, 손가락! 야, 놀랐습니다. 전원이 다 맞췄어요. 와, 이렇게 쉽게 가르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셨죠? 색깔이 파란색이네. 앞이 결론이네. X네. 이렇게 하신 거죠?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리딩이 됩니다. 동그라미인 줄 알았는데 X네. 이렇게요.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X만 갖고도 리딩할 수 있습니다. 자, 르노르만 카드는요. 이런 어려운 용어가 하나 있어요. 시그니피케이터. 여러분 글자가 작아서 힘드시죠? 더 크게. 시그니피케이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운명을 가리키는 별. 그래서 이름하여 지표성이라고도 부르고요. 혹은 표시카드, 지표카드, 키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부르면 됩니다. 아니 선생님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한 건데요? 왜냐면 이 르노르망 여사님이요. 굉장히 능력자여서 그때 당시에 나폴레옹뿐 아니라 나폴레옹의 황후가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으신 분들이 많이 이 르노르망 여사님을 찾아가서 이 타로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능력자여가지고 손금도 보고요. 점성술도 하고요. 다양한 걸 다 했던 거예요. 사실 이 개념은 시그니피케이터라는 이 개념은 서양 점성술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그 개념을 타로 카드 안에 녹여서 썼던 거죠. 네. 자, 그래서 아까는 이제 2장 했잖아요. 이번엔 3장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카드를 잘 섞어가지고 키카드를 정한 상태에서 뽑아주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키카드로 여러분 키카드나 이 표시카드나 다 같은 용어인 거 아시죠? 뭐라고 불러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표시카드를
뭐로 할지. 예를 들어 오늘 우리 집 강아지들이 미용하러 가요. 미용이 어떨까요? 하고 궁금하다. 그럴 때 이 표시 카드를 개 카드로 뽑아도 되는 거죠. 내가 오늘 궁금한 건 우리 집 강아지들의 상태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표시 카드를 기준으로 앞, 뒤 카드를 이제 뽑으시는데 아까랑 똑같아요. 앞을 결론으로 할지 뒤를 결론으로 할지 정하신 다음에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회식하는 남편이 집에 일찍 올까요? 가 궁금했는데 앞이 결론이다 라고 했다면, 자, 남편이었잖아요. 그럼 남편, 남자를 나타내는 키카드, 남자 카드를 내가 가운데 놓은 상태에서 두 장을 카드를 섞어서 뽑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뽑혔습니다. 자, 이 집 신랑은 집에 일찍 옵니까? 안 옵니까? 자, 온다면 동그라미, 못 온다면 X를 오와 100% 다 맞추시네요. 놀랍습니다. 그렇죠. 이 색깔이 빨간색이네요. 동그라미 오네요. 앞이 결론이랬잖아요. 이렇게 리딩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리딩하는 거예요. 세모인 줄 알았는데 동그라미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요. 이 키워드로 이 각각의 카드들마다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걸로 리딩하게 되면 방금 전에 우리는 정말 심플하게 동그라미, 세모, X만 갖고 리딩을 했는데 키워드로 리딩하면 조금 더 리딩이 더 섬세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체카드는요. 알 수 없어, 비밀 이런 의미가 있어서 몰래 빠져나오는 걸로 열쇠 카드에 해결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몰래 빠져나오는 걸로 잘 해결했다. 이렇게 또 리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 리딩의 디테일은 살아나지만 쉽기는 아깝게 훨씬 쉬웠죠. 네, 뭐든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요. 도형으로 리딩하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른 루노르망 카드는 없어요. 그랑블루에만 있습니다. 자, 1번부터 36번까지 카드를 펼치면 이렇게 알록달록했던 카드들 짜잔! 뭐가 달라졌죠? 제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카드를 정리를 했습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맞습니다. 자, 이 색깔은요. 서양의 사원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잘 보시면 여기 트럼프 기호를 잘 보세요. 클로버의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리고 잭, 퀸, 킹, 에이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색깔별로 제가 쫙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잘 보시면 여기 6번 카드들은 다 세모가 들어가 있고 7번 카드는 네모, 그리고 8번 카드는 오각형, 9번은 육각형, 그리고 10번은 동그라미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요, 여러분 요 도형을 보시면 트럼프의 몇 번 카드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감으로 딱 잡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색깔이 이제 짙어진 원색깔로 되어 있는 거에 지금 제 카드에는요 역삼각형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퀸 카드에는 다 사우스 노드가 그려져 있습니다. 킹은요 노스 노드가 그려져 있습니다. 어머, 선생님 저거 똑같은 건데 뒤집힌 거 아닌가요? 맞아요. 똑같은 모양인데 방향이 달라요. 자,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는가? 자, 큰 동그라미가 어느 방향을 가르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동그라미가 지금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사우스, 남쪽 노드, 사우스 노드 이렇게 부르고요. 자, 요건 큰 동그라미가 북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북쪽, 노스 노드 혹은 북쪽 노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쵸. 에이스는 전부 다 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와 별 중에 뭐가 더 좋은 걸까요? 자, 동그라미라면 1번, 별이라면 2번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오신 분들 다 맞추고 있습니다. 잘 찍으신 걸까요? 와, 아시죠? 강사 신나면 막 선물 막 풉니다. 근데 오늘은 못 풀고요. 제가 다음 주에 풀게요. 왜냐면 오늘은 제가 준비를 못 해왔어요. 다음 주 오시는 겁니다. 선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이따 성함 꼭 남겨주고 가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들어있었던 이 도형들을 어떤 의미가 있나 하나씩 볼게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도형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개념을 그냥 그대로 넣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6, 7, 8, 9, 10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작다에서 크다로 이렇게 특성을 나타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어떤 건 까만색이고 어떤 건 파란색이고 이건 왜 빨강입니까? 여러분, 오늘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있었습니다. 빨간색은 긍정이었죠. 도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형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도형은 좀 긍정적으로 리딩되는 카드들, 이런 의미. 파란색은 좀 부정적으로 리딩되는 도형들, 그런 의미로 제가 색깔을 넣어놨어요. 자, 그리고 이 녀석들이 있었죠. 자, 이건요, 미숙한 것에서 완성되는 느낌으로 제가 배열을 했습니다. 자, 역삼각형을 보고 어머, 이렇게 안정적일 수가 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지금 막 넘어질 것 같고 이게 왼쪽으로 넘어갈지 오른쪽으로 넘어갈지 불안한, 약간. 그래서 인물들 중에서 잭이 가장 좀 미숙한 인물이 되기 때문에 역삼각형을 넣어놓은 거고요. 자, 왕과 왕비는 서로, 그쵸, 대립하는 관계이기도 하고 서로 쌍벽을 이루기 때문에 같은 노드 기호를 방향만 바꿔서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최고봉의 단계인 여기 에이스에 별을 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리딩을 할 때 요 지금 역삼각형과 별 중에 어떤 카드를 보고 어머, 이게 더 좋네요 하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별이 들어가 있으면 제일 좋은 거,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보죠. 자,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이 들어있는 카드들은 이런 카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평소에도 우리가 삼각형을 보면 좀 아까 역삼각형하고는 달리 안정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의자 다리를 발 4개보다 3개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발 4개는 잘못 비율을 맞추면 따각따각하게 서로 안 맞을 수 있는데 3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바닥에 다 지면에 닿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은 안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상승, 뭔가 요 피라미드에 꼭지점을 찍고 싶은, 뭔가 내가 회사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대표 자리 한번 해보고 싶은 약간 그런 욕망을 일으키죠. 그런 게 요 카드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카드를 보실 때는 뭔가 내가 새로 시작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여기에 끝까지 가기 위해서 집중하는 모습,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 그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서열을 차곡차곡 계단을 한 단계씩 밟아서 올라가는 예의 바른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직장 생활이 그렇잖아요. 신입사원은 많지만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CEO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각형인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끝이 뾰족뾰족하니 이런 사각이 되면 좀 뭔가 틀이 딱딱 맞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규칙, 융통성 없음, 누구나 꼭 지켜야 되는 법 같은 약간 그런 딱딱한 느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로 대립적인 관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양 점성술을 배우시면 이 90도의 이 각도는 그닥 좋게 리딩을 하지 않아요. 알고 보면 이게 맥락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각형입니다. 오각형은요, 여러분, 뭔가 조화롭고 서로 배려해주고 다양하고 좀 뭔가 긍정적인 의미로 리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에서 왜 5개를 넣었겠어요? 5개가 좋으니까.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육각형입니다. 육각형은요, 여러분, 사실 요 모서리 조금만 더 다듬으면 완벽한 원형이 될 수 있었는데 요 조금 안 돼가지고 아쉽네.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왜 이걸 못하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게 노력하는, 해도 부족한, 왜 안 되는 거야? 약간 그런 스트레스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둥글둥글. 이제 다 다듬었네요. 정말 최고의 경지, 내 노력의 완성! 둥글둥글 세상을 원만하게 잘 사는, 혹은 동그랗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는 순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나쁘게 리딩하면요, 아이고 세상 뭐 그렇게 어렵게 살아, 대충 살아, 적당히 하면 되지, 세상 둥글게 살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살짝 부정적으로 리딩 될 때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역삼각형이에요. 아까 제가 미숙한 제게다가 넣어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안, 미흡, 미숙, 뭔가 문제가 있는, 이거 안 넘어지게 하려면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 이쪽 갈까? 이쪽 갈까? 고민하는, 우유부단, 이런 것까지 다 이 카드에서 리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사우스노드인데요. 뭔가 운명적인 일,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 이럴 때 잘 나오는데, 여기 제가 나쁜 일 괄호를 쳐놨어요. 왜? 이 사우스노드가 났다고 해서 꼭 나쁜 일만 있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우스노드나 다음에 나오는 이 노스노드나 공이 내가 꼭 힘들어도 해야 되는 어떤 일, 그런 거잖아요. 직장생활 힘들어도 해야지만 먹고 사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뭔가 운명, 숙명, 해야만 하는 어떤 것들, 그런 걸 나타낼 때 노드들이 잘 나옵니다. 피할 수 없는 어떤 운명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럴 때도 잘 나와요. 제가 임상을 해보면 이혼하기 직전의 커플들 주변에 노드 많이 뜨더라고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헤어질 운명이었구나, 살짝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네. 자, 마지막 드디어 나왔습니다. 별입니다. 자, 별은요 정말 말 그대로 다 이룬 상태, 모든 걸 이룬, 목표 달성한 상태, 소원 성취한 상태, 뭔가 완전 스타 됐네, 이럴 때, 그럴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요, 태양 카드, 남자, 여자, 반지 카드에 스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심화해서 이 카드들을 배우시게 되면 사실 이건 그런 의미입니다. 태양 아래 남자와 여자가 결혼으로서 만나는, 완전 하나가 되는 성공의 단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려져 있는 카드인데요. 그거 몰라도 리딩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요 내용들은 오늘 아까 카드 구입하셨잖아요. 그 카드 요거 다 설명 들어있어요, 선생님. 제가 카드 사이즈에 맞춰서 조그맣게 만들어 놨거든요. 왜 작게 만들었을까요, 선생님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다 샵에 근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 강의는 이제 마스터 분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샵에 유리 밑에 이렇게 끼워 놓고 컨닝하면서 보시라고. 제가 그 얘기를 꼭 해드리는데 너무 잘 활용하고 있다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손님들은 모르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보고 컨닝하시고 익숙해지시면 다 머릿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안 보시게 돼요. 자, 안 보시게 되면 어떡하죠? 빼서 버립니까? 그때는요, 추가덱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36장 중에 한 장 분실할 수 있잖아요. 그 한 장 때문에 카드를 또 구입을 합니까? 몇만 원을 주고? 아깝잖아요. 그때 내가 분실할 카드가 5번 나무 카드다. 나무 카드 대신에 이 중에 한 장 쓰는 거예요. 뒷면이 똑같아요. 그런 용도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버리면 안 된다죠. 네. 잘 보관하세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도형 배웠는데 그랑 따블로에도 이 도형을 쓸 수 있나요? 자, 그랑 따블로라 함은 이 뿌띠 르노르망 36장을 싹 다 펼쳐서 리딩하는, 정말 이 르노르망 카드의 최고봉 단계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도형을 쓸 수 있을까요? 안 쓸 수 있으면 제가 왜 만들었겠습니까? 자, 볼게요. 자, 어떤 분이 이제 상담하러 오셨는데 우리 부부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자, 일단 질문을 딱 듣는 순간 이 부부 사이가 좋다면 1번, 사이가 나빠면 2번. 한번 남겨볼까요? 그쵸. 여러분, 사이가 좋으면 상담하러 오지 않아요. 놀러 가지. 그쵸. 일단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부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감이 딱 오는 거죠. 자, 그리고 카드를 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일부러 박스를 쳐드렸어요. 이제 르노르망 카드는 36장을 다 펼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가 경계선일까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보기 좋게 쳐드린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장의 카드를 4줄을 이렇게 깔아 놓으면 남는 카드가 4장이 되겠죠. 왜? 36장의 카드였고 4, 8, 32니까 4장이 남죠. 그 4장 어떡하나요? 당황하지 않고 아래쪽에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개 붙여서 놓으시는 배열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내분이 와서 상담을 하셨거든요. 자, 여자 카드를 기준으로 대각선 위에 보시면 노드, 오른쪽에도 노드. 아하, 노드의 물결. 제가 아까 그랬죠. 이런 사례 굉장히 많은데요.
헤어지기 직전에 와서 상담 받으시면 이 우두들이 이렇게 주변에 많이 붙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방금 아까 쳐놨던 네모 다시 쳐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추가 덱으로 카드를 더 붙였기 때문에 어딘지 못 찾으실까봐. 자, 방금 보셨던 요 카드들 옆에 르노르망 카드에서 그랑따블로의 미래 방향을 볼 때는요, 대각선 오른쪽이나 아니면 직선 오른쪽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덱으로 다른 버전의 카드를 더 붙인 거예요. 지금 안쪽에는 다 영어 버전이고 바깥쪽에 한글이죠. 그래서 제 카드가 두 세트를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랑따블로 할 때 두 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운명적으로 올라가는 그 다음에 뭔 일이 있을까 궁금해서 추가 덱을 뽑아서 붙였더니 놀랍게도 노드 또 나왔습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노드가 계속 나오면 피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생기더라. 결국 이 부부는 나중에 헤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딱 직감으로 느꼈던 거죠. 자, 그러면 남편은 어떤가? 자, 똑같이 네모 쳐드리고 남자 카드 여기 있죠. 자, 남자 카드 주변의 도형을 한번 봅니다. 대각선 오른쪽 미래의 육각형, 머리 위에도 육각형 보입니까? 아까 육각형이 긍정이었나요? 부정이었나요? 그쵸? 완성이 안 돼서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는 스트레스였던 거 기억나시죠? 이 남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이것도 제가 추가 덱을 붙여봅니다. 아까 그 네모 똑같이 표시해드리고, 짜잔! 세상에 육각형 또 나왔나요? 이 남자의 스트레스는 계속 되겠구나 하는 걸 도형으로도 리딩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선생님, 저 르노르망 카드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빨리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제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또 여건이 안 돼서 못 들으시면 여러분 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데일리 배열법입니다. 카드를 구입하시면 집에서 매일 카드를 뽑아보시는데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매일 아침 뽑아보는 겁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저도 매일 합니다. 저도 매일 하고요. 근데 사실 이거 매일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제가 의지가 약해질까봐 여러 명을 모아서 단톡방에서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단톡방에 딱 조건이 하나예요. 성실함. 예전엔 제가 365일을 다 했거든요. 공휴일도 빠짐없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진짜 힘들어 죽겠다고 막 거품을 막 무시더라고요. 그래서 공휴일은 쉽니다. 주말도 쉬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대신에 평일에는 꼭 하시는 거예요. 요거 저랑 같이 연습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선생님 그거 혹시 돈 받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돈 같은 거 받지 않아요. 성실함만 있으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돈도 안 드는데 할게요 하고 들어오셨다가 퇴출되는 분 많이 봤습니다. 이거 매일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서 제가 사실 제가 제일 열심히 하거든요. 저는 심지어 8종류를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선생님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시면 이따 저한테 조용히 얘기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는 것처럼 8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만 하셔도 돼요. 성실함이 포인트라 그랬잖아요. 매일 하시기만 하면 되니까. 자, 데일리 리딩 하는 법. 자, 키카드 없이 순서대로 4자리의 카드를 뽑아서 놓습니다. 그리고 리딩을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오전, 테마, 오후, 힌트 요렇게 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카드를 먼저 뽑아야 될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이거부터 뽑아야지 하는 카드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의견이 나뉩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아무거나 뽑아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제가 오전에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오늘 하루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오전 강의, 사랑방의 무료 특강 잘 될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거 먼저 보기 위해서 여기를 먼저 뽑는데, 공교롭게도 먼저 뽑은 이 자리가 1번 자리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공개 특강을 오후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궁금한 거부터 뽑아도 됩니다. 오후를 먼저 뽑아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보겠습니다. 카드를 뽑았는데 이렇게 나왔죠. 자, 테마와 힌트. 여기 테마 자리에 열쇠 카드, 힌트에 닷 카드가 나왔네요. 벌써 몇 년째 쭉 해오던
갑상선암 정기검진을 오늘 해결했네요. 이 열쇠 카드가 해결이라는 의미가 있고 다 카드가 뭔가 쭉 계속된다는 의미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리딩을 한 거죠. 어머 선생님 그거 그럼 리딩하려면 키워드 다 알아야 되네요. 당황하지 않고 당일에 뽑은 카드만 찾아보시면 되죠. 36장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4장씩 뽑아서 하는 이 리딩을 9일만 하시면 36장 다 익힐 수 있어요. 매일 다른 카드가 나온다면. 그래서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정말 한 달만 연습하시잖아요. 100% 완벽하게 다 익힐 수 있습니다. 자, 오전에 황새 카드예요. 출근했다가 서울대 병원까지 거의 2시간을 운전해서 갔어요. 이 황새는요, 이동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오후는 관 선생님. 설마 이 사람 오후에 죽은 겁니까?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 관 카드는 물론 시체를 넣는 관의 의미를 하는 그 카드지만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끝날 때도 잘 나오는 카드니까 뭐가 끝났나 봅니다. 인생이 끝난 거 아니고 숙제가 끝났다고 하네요.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리딩을 하면 됩니다. 자, 또 보죠. 자, 요렇게 뽑혔어요. 자, 테마 그리고 힌트 반지와 나무죠. 계속되는 건강 걱정. 이 반지 카드가 반지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원형할 때 순환, 반복 이런 의미 있었죠. 마찬가지로 반지 카드도 그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뭔가가 계속 되는데 뭐가? 이 나무 카드는 건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건강에 관련된 걱정이 계속된 애가 오늘의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어제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도 어렵고 앉는 건 더 힘들고 누워있는 것도 쉽지 않고 이래저래 고통이 계속되었어요. 자, 오전이 백합이죠. 자, 여러분 백합 카드는요. 전문가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어떻게 따? 아, 경락치료 전문가한테 가서 치료를 받고 걸을 수가 있었구나. 자, 오후는 뱀입니다. 헉, 선생님, 그 기어가는 뱀 맞나요? 그 뱀 맞아요. 이 뱀은요. 살짝 꽃뱀으로 생각하시면 키워드를 익히기가 편한데요. 그래서 사기치는 거, 뭔가 반전,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이럴 때 이 카드 진짜 잘 나와요. 네, 사기당하신 분들 와서 상담받으면 뱀 카드가 꼭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후에 뱀? 저 오늘 사기당하는 겁니까? 이렇게 리딩 하나요? 자, 상황을 보죠. 오전에 걷기도 힘들었는데 오후에는 어머나 계산책까지 시키는 완전 반전, 상황의 반전일 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배반만 생각하시면 리딩이 안 됐겠죠.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시고 리딩 하시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이번에는요. 사원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원소는요. 그 서양 점성술뿐 아니라 타로 카드에 거의 기본으로 녹아있는 개념이라서 너무너무 많이들 알고 계신데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서양의 사원소가 뭘까요? 좋아요. 또? 그렇죠. 물, 불, 흙, 공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요. 심지어 선생님 영화에도 나옵니다. 짜잔! 이 제5원소라는 이 영화에도 나옵니다. 선생님 저는 좀 연식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저런 영화 모르겠는데요. 그쵸. 그런 분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신 버전의 영화 또 갖고 왔습니다. 제가 잘랐나요? 이따가 나오다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서양의 사원소, 물, 불, 흙, 공기인데요. 요걸 제가 카드에 색깔로 넣어놨거든요. 빨강, 파랑, 노랑, 녹색으로. 그런데 아까 보시면 특성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까 색깔이 옅은 것도 있고 원색으로 진한 것도 있던데 그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건 에너지가 달라서 제가 색깔을 다르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내용이 없지만 이 그랑 따블로를 했을 때 제 카드의 특성이 뭐냐면 어딘가로 에너지가 집중된 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형으로도 아까 리딩할 수 있었잖아요. 에너지로 색깔 가지고도 리딩할 수 있어서 제 카드가 사실은 이렇게 한눈에 봤을 때 윤곽을 찾아내기가 좀 되게 쉬운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카드를 보실 때 색깔을 잘 봐야 된다는 거. 이제 나왔네요. 순간 당황했어요, 아까. 자, 최신 영화 겨울왕국 2에도 사원소가 나온답니다. 어디 나왔을까요? 여러분, 요거. 기둥? 그쵸. 왜 기둥이 하필 4개였을까요? 서양의 사원소를 상징하는 거죠. 자, 안에 보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불의 정령, 불운이. 보셨죠?
바람의 정령 게일, 그리고 물의 정령 나크, 대지의 정령 바이고인. 아하, 서양의 사원소 물, 흙, 공기가 다 들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전 강사잖아요. 이 영화 보고 나오는데 우와! 오원설을 벗어날 수 있겠다. 최신 영화에 우와! 이러면 저 너무 좋아갖고 막 흥분해서 나왔는데 제 친구가 뭐가 났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제가 그 얘기도 꼭 하거든요. 신화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일단 상식부터가 달라요. 유명한 아이돌 그룹 이름을 딱 듣고 어머 저거 신화 어디에서 나왔구나 하고 딱 안다면 그 사람은 아는 사람. 그게 뭔데 뭔미 이러면 아, 신화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신화를 알고 모르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서양 문화의 근간이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깔고 가기 때문에 알고 나면 훨씬 더 편해요. 제가 이 왜 하죠? 다음 주에 우리 할 거거든요.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해드립니다. 네. 이래저래 안 올 수가 없도록. 근데 놀랍게도 예전에요, 이 르노르망 여사님은요, 트럼프 카드에 그림을 그려서 점사를 받다고 해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뭐 인쇄도 쉽지 않았고 뭔가 구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라 그 이제 집시들이 타로를 봐줄 때도 자기 카드는 다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했다고 해요. 네. 자, 그래서 아까 요거 앞부분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2에서 5번 카드는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사원소를 알아야 되는데, 클로버는 빨간 색깔, 하트는 파란 색깔, 스페이드는 노란 색깔,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녹색깔. 요렇게 제가 색깔을 넣어놨어요. 빨간 건 딱 봐도 아이고 열받았네, 혹은 뭔가 열심히 일해서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자, 파란 색깔. 이 타로에서요, 물은요 뭔가 감정적인 걸 나타낼 때가 되게 많잖아요. 감정, 영혼 이런 거 나타낼 때가 많아서 파란 색깔. 자, 그리고 이 두 개가 진짜 헷갈리신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선생님, 구석에서 누가 누런 방귀를 뻥 하고 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외우기 좋게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방귀를 끼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퍼져나갑니다. 왜? 이 공기는요, 양의 기질이 있어서 퍼져나가는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그러면 빨강색하고 파란색 요 두 개 중에선 뭐가 양의 기질일까요? 뭐가 퍼져나갈까요? 그렇습니다. 불이죠. 성냥을 하나 착 하고 켜가지고 저 구석에다 딱 놓으면 뉴스에 나오겠죠. 사랑방에 불이 나 막 이러면서 무료 특강 도중 뭐 시연을 하다 막 이러면서 큰 일이 나는 거죠. 요즘 또 가뜩이나 산불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물은 음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은요 이렇게 졸졸졸 따르면 확 퍼지지 않잖아요. 걔는 그냥 아래로 음의 성질이기 때문에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내볼까요? 그렇다면 선생님, 흙은요? 흙은 양일까요? 음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음양의 조화. 자, 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더랍니다. 자, 빨간색은요, 내가 하고 말 거야! 약간 그런 느낌. 엄청난 추진력, 성취욕, 야심 이런 걸 나타내고요. 물은요, 뭔가 감정적인 거, 영혼을 울리는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노란색은 뭔가 소통하는,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흙이요, 사실은 돈 좋아하시는 분, 현실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 이게 바로 초록 색깔 흙에 들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게꾼을 모시고 왔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사원소를 배웠는데 신체 부위 혹은 여기 사진에 어디에 맞는가 찍어 보겠습니다. 자, 머리는요, 생각하는 머리는 노란 색깔, 움직이는 팔다리는 당연히 빨간 색깔, 행동하는 부분. 자, 그리고 뭔가 결과물, 돈 좋아하고 결과 좋아하고 실적 좋아하고 이러면 여기 녹색깔, 짐꾼의 짐에다 넣고요. 자, 이 안에 너 있다, 마음을 울리는 파란 색깔, 물. 자, 요걸요 더 간단하게, 노란색은 머리, 빨간색은 열정, 그리고 녹색은 실속, 파란색은 가슴. 이렇게 또 한 단어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요 선생님 어디 있다고요? 추가되게 들어있습니다. 커닝페이퍼로 잘 활용하실 수 있어요. 자, 열정, 가슴, 머리, 실속 이렇게 한 단어로 기억하시면 더 빨리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방금 배웠던 사원서를 갖고 이제 리딩을 해볼 거예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고 카드를 뽑았는데 짜잔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에서 어떤 색깔이 가장 많습니까? 자, 아까 4가지 색깔로 나타낸다고 했는데 어떤 색깔이 가장 많습니까? 그렇죠. 녹색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많은 색깔은 헷갈리실까봐. 네, 그렇습니다. 노란 색깔. 자, 이 아이는 어떻다? 녹색깔, 뭔가 실리를 추구하고 노란 색깔, 뭔가 생각도 깊은 아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자, 판매가 잘 될까요? 하고 누가 물었습니다. 어떤 카드가 나와야 좋은 거죠? 그렇죠. 판매가 잘 될까요? 공짜로 파는 걸까요? 돈이 되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짜잔! 자, 판매가 잘 될까요? 아이고 어쩌나 색깔이 아주 어쩜 저래 초록색이 하나도 없대 이런 생각 드셨죠? 그래서 이 상온사를 갖고 리딩하면 진짜 편해요. 잘 만들었죠 이 카드. 아니 제가 이 카드 만들기 전에 수많은 르노르만 카드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림 들어가 있는 카드도 많이 강의를 하고 했는데 그림 들어간 카드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이 선생님들이 카드에 그림이 현혹돼 가지고 예를 들어 새 카드인데 반지를 물고 있으면 새 카드입니까 반지 카드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반지 카드였거든요. 근데 반지가 포인트인데 새가 등치가 크고 반지 작잖아요. 그러니까 새 카드로 리딩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이 그림 때문에 오히려 수강생들이 헷갈리는구나. 그리고 지금은 딱 보면 아이고 빨간색 긍정, 빨간색 긍정, 파란색 부정 하고 딱 읽으면 되는데 안 그런 카드가 많았잖아요. 그림을 보고 그 카드마다 이건 집카드, 집카드는 긍정 다 외웠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제가 외우지 않고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자. 그래서 나왔던 카드죠. 네. 자, 어쨌든 딱 보아하니 지금은 녹색이 나와야 되는데 파란 색깔 만약에 이게 질문을 바꿔서 연애가 잘 될까요? 였다면 좋습니까? 좋죠. 사랑의 마음이 절절한 누가 봐도 멋진 근데 안타까운 건 파란색이 여기 많으면 미래 방향에 많으면 참 좋았을 걸 처음에 절절했는데 갈수록 절절함이 없어진 애가 되는 게 조금 안타까운 거죠. 자, 파란색과 빨강색만 나와서 안타깝지만 지금 필요한 녹색이 없더라. 이렇게 딱 색깔만 가지고도 리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데일리 배열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자, 이런 날이 있습니다. 따단! 전부 다 빨간색 카드만 나왔어요. 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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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버. 놀랍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수년간 데일리를 하는데 이렇게 딱 같은 색깔로 나오는 거 진짜 흔하지 않아요. 정말 수년에 걸쳐서 한 번 나올까 말까? 저는 그래도 녹색은 한 번 나왔었고 파란색도 나왔는데 빨강이나 노랑은 한 번도 안 나와서 지금도 매일 아침 카드 뽑을 때 기대합니다. 혹시 오늘은? 막 이러면서. 근데 조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 언젠가 나오기를 빌어봅니다. 자, 요건 수강생이 뽑았던 건데요. 보시다시피 다 빨간 색깔. 자, 그러면 불사인의 특성이 부각되겠죠. 그래서 불카드. 자, 오전에 여기 산 카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불사인이니까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의욕이 앞서네요.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하셨고 자, 여기 지금 여우 카드죠. 오늘의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기 또 불사인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 몸으로 움직이는 걸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여기 힌트 카드에 또 빨간 색깔 불, 의지만 불태우면 안 된다는 조언을 듣고 왔네요. 이렇게. 자, 마지막 오후에도 뱀이 나왔죠. 미뤄졌던 청소라 개운하긴 하네요.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좋아하니 뿌듯했어요. 청소 열심히 몸으로 뛰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날 이렇게 빨간색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노란 것만 나온 날도 보겠습니다. 노란 날은 뭐 했을 것 같아요? 꼼짝거리지 않고 가만히 뭔가 생각만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드십니까? 봅니다. 어떻게 했나? 자, 다 노란색이었어요.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네요. 그럴 줄 알았다. 색깔 보고 딱 감이 왔다. 그렇게 되는 거죠. 힌트도 너무 아이처럼 굴었나 생각만 하는 거죠. 자, 또 봅니다. 오전에 공부 모임 일정에 과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했을까요?
해야지 하고 생각만. 아, 노란색답죠. 자, 마지막. 아이고, 또 노란색. 뭐랄까, 너무 익숙한 패턴으로 하루 종일 침대에 붙어 지낸 하루인데 노란색으로 통일된 모습을 보니 놀랍기도 하고 반성되네요. 이분 아마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연애가 될까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하고 누가 질문을 던졌는데 그랑 따블로를 했는데 여자 카드 주변에 노란색 천지입니다. 이분 선 봤을까요? 미팅했을까요? 느낌 딱 오죠? 아, 선생님 이렇게 노랗게 물결이면 선생님은 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겠네요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게 리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란색을 보죠. 짜잔, 다 파란색입니다. 자, 바빠서 미루고 있던 일들을 다 하니까 숙제 끝낸 듯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으로. 자, 이번에는 기분도 좋고, 아, 컨디션도 좋고, 다 좋네요. 이렇게. 자, 또, 밤이어서 조용하게 일을 할 수 있어서 좋네요. 자, 모두 물만 나온 사례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녹색이죠. 아, 뭔가 실리가 있었겠다. 이렇게 다 나온 날 로또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다 다이아몬드 봅니다. 유료로 진행된 첫 자미두수 강의를 종강하는 날, 돈 되는 강의를 했다라는 거죠. 자, 또 볼까요? 아, 완성도가 높은 뭔가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가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그쵸,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요. 모두 흑사인만. 살다 보면 여러분 세상 일이 내 맘 같지 않아요. 자, 연애사를 물어보면 아까 파란색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연애사를 물어봤는데 노란색이 나오면 느낌이 어떻죠? 그쵸? 그렇죠. 뭔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든 프로포즈를 하든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네. 약간 그런 느낌이 나고. 녹색이 나왔다면 어떤 느낌이죠? 쟤네가 그쵸? 집이 잘 산대. 엄마 아빠 연금이 빠방하게 나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잖아요. 그래서 색깔만 가지고도 대략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알아봤던 이 상원소의 특성 가지고 각각의 카드들을 리딩할 수 있었다. 색깔만 딱 봐도 알 수 있었다. 감이 잡히더라 하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자, 요건요 여러분 커닝 페이퍼 카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인데요 여러분들, 이 그랑블루 르노르만 카드를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 여기 사랑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수강생 모여지면 제가 달려옵니다. 지방에서 달려올 테니까 네,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 늘 건강하시고요. 네, 오늘 무료 특강 와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